네, 첫 번째 테마부터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방산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넘사벽 실적이 나오게 됐습니다. LIG 넥스원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오늘도 6%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아랫꼬리가 좀 달리면서 말아 올렸습니다. 그리고 매수 상위 창구에는 오늘 모건 스탠리가 상단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. 자, 그럼 두 번째도 열어보겠습니다. 두 번째는 정책 관련된 종목들입니다. 어제 이제 정부 쪽에서 7월까지 추경을 한 70% 정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요. 그리고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도 다양한 정책 모멘텀들이 나왔습니다. 임플란트도 어제 잘 갔고요. 돌봄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봇주에 대한 시세도 좋았습니다. 그리고 미국의 청정 에너지 구매 단체가 있는데 한국이 주도하는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은 부분도 아마 좀 같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탄소 포집이 오늘 개장하고 나서 굉장히 강세를 좀 보였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열어볼까요? 마지막은 비트코인이랑 STO인데요. 사실 비트코인이 이제 무역 협상에 본격적으로 이제 1호 국가가 탄생하게 되면서 가격이 한 3달 만에 10만 달러 선을 회복을 해냈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가격도 전반적으로 관련주들 흐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열어봤고요. 대표님 어느 쪽부터 전략을 좀 점검해 볼까요? 네, 방산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수급 기조가 굉장히 강하고요. 이런 부분들은 연속성을 좀 가져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수급의 정체를 좀 보였던 방산주가 최근 한 3거래일 정도에 대한 수급을 보면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수반하고 있고 여기 더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이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. 오늘 경우에는 현대로템도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고 있는데 4대 방산주들이 연일 신고가를 좀 경신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은 수급의 연속성과 좀 더불어서 1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 플러스 수주 성과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다양하게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4대 방산 기업 중에 1분기 수주 잔고가 94조 5천억 정도 좀 전망됐는데 2분기 안에 100조 돌파가 좀 유력하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지난 4분기에 확정되지 못했던 폴란드 2차 실행 계약들이 올해 상반기 늦더라도 3분기 안에 완료가 좀 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수주의 연속 성과들 그래서 누적 수주 잔고 기준에서는 100조 돌파가 좀 기정사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방산주들이 보여주고 있는 최고의 성과를 입증해내고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보시겠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사실 단발성으로 좀 국한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방산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유럽의 추가적인 어떤 군비 증강, 여기에 관련해서 국방 예산들이 크게 좀 증액됐던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항공수산 무기들에 관련된 수입 기조 내지는 수주에 관련된 요청들이 재차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. 지금 현재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지정학적 리스크, 현재는 어떤 분쟁 기준에서 좀 발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도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K9 자주포를 구매한 이력들이 있죠.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어떤 이 수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여기 더해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아시아권 일부에서에 관련된 지상무기 도입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재차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단발성으로 좀 극화되기보다는 조금 더 수주의 연속 성과에 대한 기대 요인들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기대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4대 방산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조도 굉장히 좀 양호했는데요.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현대로템은 아직 실적 발표 안 했고 두 개 기업들이 호실적을 좀 냈고요.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컨센 대비해서는 소폭 좀 하회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도 시점에 관련된 어떤 매출 인식 관련된 어떤 오류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어떤 실적 반영 그래서 크게 좀 걱정할 수 있는 요인들 없고 현대로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실적 기조가 더 유력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4대 방산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여기에 더해서 수주 성과들은 하반기까지 실적의 기여 효과를 크게 나타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. 마침 이제 어제 LIG 넥스원 실적이 잘 나와서 오늘 그 거래량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얼마나 며칠 동안 담아갔나 지금 잠깐 열어보니까 LIG 넥스원 외국인이 지금 18거래일 연속
담았습니다. 어제 기준까지입니다. 실적이 잘 나올 걸 알아서였던 건지 일단은 18거래일 연속 담아가는 모습, 그리고 오늘도 일단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1위 종목으로 담아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도 일단 좀 궁금하긴 하네요. 일단은 방산 LIG 넥스원 실적과 관련해서 좀 점검을 해봤고요. 이전에 대표님 그 조선은요, 리드 타임이 있어서 수주가 더 이제 반영이 되면서 좋아질 거다.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말씀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요. 방산도 비슷한 뉘앙스의 그 내러티브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대표님의 시선은 좀 어떠세요?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정 시에는 그래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. 사인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제가 조선주 얘기할 때 항상 같이 얘기했던 게 방산주죠. 조선과 방산의 밀접성들은 굉장히 똑같고 실적을 반영시키는 메커니즘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조선과 방산은 좀 같은 유형의 흐름으로 좀 봐야 된다. 그래서 단기적인 실적에 미스가 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수주 잔고가 재차 증가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되고 있는지 그 분기당 수주 성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항상 강조를 좀 드렸고요. 이런 부분들이 조선과 방산에서 1분기 호실적 배경에는 안정적인 수주가 유입되는 부분들. 그래서 이제 두 개 섹터의 경우에는 수주 성과가 재차 증가되고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면 수주 성과가 감소되고 있는 시그널들이 명확해질 때 그때는 비중을 대폭적으로 좀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에는 아까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도 뭐 컨센 대비 소폭 좀 하회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인도 시점이 해당 분기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분기에 반영되는 것이죠. 그래서 실적의 추정치가 1분기에 감소됐던 부분들이라면 당연히 2분기의 실적 추정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분기 실적들을 좀 유입할 때는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나 이 최근의 정기 보고서를 통해서 수주 잔고에 대한 증감 여부를 반드시 체크한 다음에 투자에 상당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